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3강이 되겠습니다. 23강. 여러분 교재는 63쪽이 되겠네요. 자, 이 시간에는 63쪽에 나와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63쪽 먼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게 읽어보면서 보시겠습니다. 63쪽의 제일로 상단에 보시게 되면 건물의 실제 동표시가 공부와 다른 경우, 자, 건물의 실제 동표시와 건물의 실제 동표시와 공부와 다른 경우, 여기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장부를 말합니다. 건물의 실제 동표시와 공부와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실제 표시와 공적인 장부, 등기부라든가 건축물 대장의 공적인 장부와 다른 경우입니다. 보시죠. 저는 실제 동표시가 라동입니다. 라동. 신축 다세대 주택 101호를 임차하여 사전 입주하면서 먼저 입주했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뭘로 했습니까? 라동 101호로 했어요. 라동 101호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후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면서 이제 건물 준공검사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보존 등기 하잖아요. 이때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면서 뭘로 됐어요? 가동 101호로 됐습니다. 가동 101호. 그러니까 건물이 사용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는 라동 101호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전입신고도 라동 102호로 했는데 나중에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면서 가동 101호로 등재되고 등기부에도 뭘로? 등기부도. 자, 이 공적인 장부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에도 가동 101호, 그리고 등기부에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도 가동 101호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다. 주민등록이 공구상 동표시와 불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민등록이 공구상하고 실제 상황이 불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거기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공구상의 동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 공구상에는 가동 101호인데 실제는 라동 101호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요구하고 있는 유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귀하께서는 주민등록을 뭘로? 다시 가동 101호로 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정할 때 비로소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임차인은 실제 동표시와 실제 동표시는 라동 101호로 되어 있는데 공부상에는 가동 101호로 되어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라동 102호로 전입신고한 것을 가동 101호로 정정을 해야만이 그때서 비로소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건물의 실제 동표시가 공부상의 다른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3쪽 주민등록상 동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민등록상에 말이죠. 주민등록상에 동호수 표시가 뭐일까 기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민등록상에 동호수 표시가 호수가 동호수 몇 동 몇 호 이런 것이 동호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보실까요? 저는 다세대주택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자,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에 주택 소재지의 지번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번만, 번지수만 기재되어 있다. 동호수는 표시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다세대주택입니다, 여러분. 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몇 번지, 몇 동, 몇 호 이것이 적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구조사항은 이러한 다세대 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만약에 313번지다. 313에 다시 2번지다. 라고 한다면 이런 번지수만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라고요? 명칭,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 101동 201호 이렇게 이거를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세대는 반드시 공동주택에는요 그 공동주택의 명칭 무슨 빌라 무슨 연립주택 이렇게 뭡니까 그 명칭 있잖아요. 명칭과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얘가 나왔죠? 무슨 빌라 몇 동 몇 호 이렇게 주민등록에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으면 제3자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몇 동 몇 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있죠? 여러분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지만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이런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는 몇 층 몇 호 이렇게 구분해 거기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데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서 주택 소재지 지번만 기재하여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번지와 그리고 명칭과 동과 호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가구도 뭐 지하 101호, 102호 이런 게 있잖아요. 202호 있는데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 번지수만 해도 다가구는 번지수만 뭐 313-2번지만 이렇게 전입신고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4쪽에 보시게 되면 제일 밑에 나왔죠. 두 필지 위에 축조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입신고입니다. 자, 두 필지입니다. 세 번째, 두 필지.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 위에 필지가 두 필지인데 두 필지 위에 축조된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필지 위에 다가구 단독주택이 있을 때 그 단독주택에 전입신고했어요. 자, 저는 신축된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한실 방 하나를 임차하여 입주한 후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주택이 우순동 3회 1번지와 또 3회 2번지 두 필지 위에 축조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민등록표에 주택 소재지의 위 양 지번 중 하나인 3회 1번지만 기재되어 있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답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거기 보세요.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1항 1호 같은 시행령 제3조 1항은 한 채의 건물이 두 필지 이외에 걸쳐 건축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런 거죠. 여기는 30-1번지고 여기는 30-2번지 이렇게 필지가 두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필지 위에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단독주택을 전입신고할 때 30-1번지로 신고했을 때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결론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필지 위에 하나의 단독주택이 있을 때 비록 두 필지라 하더라도 뭘로 본다? 그냥 하나의 뭘로 본다? 대지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대지로 건축법상 대지로 보기 때문에 규정할 뭡니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행정관서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상에 한 필지의 직원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대지인 여러 필지 중 하나만 기재한 주민등록도 유효한 공시 방법이다. 이렇게 한 필지만 번호만 쓰더라도 유효한 공시 방법이다. 공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거지요. 이렇게도 두 필지가 있다 하더라도 한 필지로 전입신고했어도 그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필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상에 걸쳐서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이걸 뭘로 본다?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필지 위에 축조된 단독주택에 전입신고했을 때 하나의 필지에다가 전입신고했을 때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판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쪽으로 넘어갑니다. 65쪽에 어, 65쪽에 보니까요.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그런데 이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이전했는데요. 가족 전원이 이전했습니다. 보실까요?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던 중 사정이 생겨서 줄쳐봐요. 가족 중에 일부가 아니라 가족 전원이 주민등록만을 다른 것으로 일시 이전하였다. 그쵸? 일시 이전했습니다.
일시 이전하였다. 다시 전입하여, 일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했다는 건 뭐예요? 재전입했다는 거 아니야. 다시 전입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은행의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경매가 실시되어 현재 매수인이 저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채 무조건 비워줘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유감스럽지만 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바로 선순위 임차인에서 후순위 임차인이 된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했죠? 그리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그리고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하고 살다가 다시 전출한 거죠. 요즘은 전출신고하지 않고 다른 데다가 전입신고만 하면 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주민등록을 이전했잖아요. 다른 데로. 그러고서 다시 일시 이전했다가 다시 전입했어요. 전입했더니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박살당한 겁니다. 이미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은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입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된다? 이 사람은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후순위 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면 이 후순위 임차인은 집을 유감스럽게도 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소액일 때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지 않고 선순위자가 배당을 다 받아간다면 후순위는 배당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보실까요? 왜냐하면 기와 같이 임대기간 중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비록 그 집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설령 여기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공적인 장부상에만 지금 사정이 생겨서 가족 전원이 일시 이전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대항력은 상실하고 맙니다. 그 후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때부터 이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그에 기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화가 가족의 주민등록을 만약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본인만 전입했다. 본인만 가족 전원이 아니라 본인만 일시적으로 옮겼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실수했나요? 가족 전원이 이전했어요. 만약에 본인만 가족들은 그대로 두고 본인만 이전했다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요. 가족 전원이 이전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상실되고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지금 계속해서 66쪽을 하고 계십니다.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입주했죠? 전입신고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집은 입주했지만 그 입주인이 전입신고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이건 입주했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늦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볼까요? 저는 주택을 임차한 후 사정이 생겨서 며칠이 경과한 후에 그죠? 입주를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늦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니 제가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내가 전입신고하기 전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이 주택 이외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만일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실시된다면 제가 임차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죄송합니다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모두 갖춰야만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귀화의 경우는 근저당권 설정된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잘 봐요. 자,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했죠. 그리고 점유했어요. 주택을 인도받았어요. 인도받은 날이 2014년 8월 10일이었습니다. 이날 점유해서 집 인도받았어요. 이삿짐 풀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2014년 8월 25일 날 전입신고했어요. 이날 전입신고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날 전입신고했다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근저당을 언제 설정했느냐? 2014년 8월 20일 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근저당권 후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을 받았다면 매수인은 이 사람에게 집을 인도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집을 비워야 됩니다.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요. 그러나 배당 요구하겠죠, 법원에다가. 그래서 근저당권자, 선순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남은 돈이 있다면 배당을 받겠지만 남은 자녀가 없다면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집주인의 등기부를 확인해봐라.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가 확인해봐라. 근저당이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근저당이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충분하면, 근저당권 금액이 적으면 여러분들은 후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잘못돼가지고 경매 나온다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띄워보시고, 그리고 전입신고하면서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인 그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셔야만이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했어요. 자, 이것도 흔하지 않는 건데요. 가압류 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했다. 볼까요?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저는 가압류 등기가 된 집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에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가압류 채권자가 법원에서 본안소송을 해가지고 법원 판사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임차주택에 관한 강제격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강제격리 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자, 정답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가압류 등기시보다 나중에 대항 요건을 갖춘 이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선순위 가압류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지만 채권에 비례하여 평등 배당받게 된다. 예컨대 주택의 매각대금이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액이 6천만 원이고 귀하의 임차보증금이 4천만 원이라면 어떻게 배당을 받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어떤 분이 이제 소유권 이전했죠. 그런데 이 주택이 가압류가 됐다는 거예요.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여기 임차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는 가압류입니다. 그쵸? 그러면 나는 임차인은 우선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가압류는 하나의 채권입니다. 이 채권자가 본안소송해가지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이 가압류한 걸 가지고 뭐 했어요? 강제격리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때 임차인은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여력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여력이 있다는 것은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가압류권자, 이거는 하나의 채권이고요. 이 임차인은 후순위라 하더라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 여력이 있습니다. 물건처럼 취급하니까 안분배당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안분, 평등배당을, 이 사람들은 다 평등배당을 받게 된다. 그래서 거기 매각대금이 만약에 8천이다. 매각대금이 8천만 원이고 가압류권자 채권액이 이게 6천만 원입니다. 채권액이 6천이고 임차보증금이 4천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가압류권자는 얼마를 받아가느냐 이런 얘기죠. 그죠? 가압류권자 안분배당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이고 후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여력이 있으니까 평등배당이니까 가압류권자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매각대금 8천만 원 곱하기 안분배당하니까 채권액이 가압류가 6천하고 4천이니까 1억분의 6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압류권자는 얼마 받아갑니까? 4,800만 원 받아갑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얼마입니까? 임차인은 8천만 원 곱하기 1억분의 얼마? 보증금이 4천이죠? 4천. 그렇다면은 3,200만 원. 이렇게 평등배당이 된다. 안분배당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이렇게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임차인은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후순위 임차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임차인은 반드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선순위 가압류권자보다 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없지만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 배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건수를 공부해봤는데요. 67쪽에 오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여러분, 가등기에도 뭐가 있나요? 가등기. 가등기에도 담보가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죠. 가등기에도 담보가등기가 있어요. 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이나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의 담보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가등기인데 그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 요구했다면 이거는 담보가등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저당권이다 생각하면 돼요. 저당권과 같다. 그러나 가등기라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그러니까 예고등기 했다가 가등기 했다가 이제 본등기 하는 것이죠.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등기 원인이 주로 매매 예약입니다. 우선 잔금을 못 주기 때문에 가등기 친 다음에 잔금 주고 본등기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이 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자, 볼까요?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전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입주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하고 마쳤는데 그 당시 이미 임차주택에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기한 소유권 이전 후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저에게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 비우라고. 임대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채 무조건 비워줘야 하는지요. 역시 무조건 집을 비워야 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지금은 이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을이 가등기 한 거예요. 이런 가등기 있는 상태에서 병이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을 앞으로 본등기가 된 거예요. 본등기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유감스럽지만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하고 임대보증금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 임차인은 누구한테? 갑한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가등기 격려 시보다 나중에 대항요건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가등기권자보다 늦게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설사 가등기 기한 소유권 이전 후 본등기 시보다
앞선다 하더라도 본등기보다 앞선다 하더라도 본등기를 경유한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처분금지 가처분 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등기가 아니라 가처분을 걸어가지고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역시 본등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한 후에 만약에 여기 임차인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가등기가 돼가지고 본등기가 되었다면은 반드시 임차인은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이 이전 등기하고요.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를 했습니다. 또는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병이 임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등기권자가 또는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본등기를 이행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누구한테 할 수 있다? 갑에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갑에게. 그러나 만약에 임차인이 가등기와 가처분 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선순위 임차인이었다면 이건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든가 가처분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있다면 이러한 후순위 임차인은 어떻게 됩니까? 집을 비워줘야 되고 보증금은 누구한테? 종전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67쪽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내용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